자, 이제 뉴턴 제3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3법칙.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뭘까? 그렇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자, 작용과 반작용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랑, 사람이야.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이랑, 저기, 조그만한 애가 있다고 해보자. 이게 조그만한 꼬맹이가. 아저씨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달려와. 달려와서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와서, 따다다다 와서 부딪혔어. 쾅!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아저씨는 꿈쩍도 안 하는데 요 애만 띠용 하고 날아가죠. 띠용 하고 날아가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A라고 해볼게. 제 아이가 A, 그 다음 B, 아저씨가 B야. 자, A가 B를 달려가서 밀었어요. A가 B를 밀었어. 그런데 A가 날아갔어.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A가 B에 작용을 하면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의 반작용이 일어난다. 반작용이 일어난다. 여기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둘 사이에 일어난 변화량은 똑같아요. 여기서 두 사람이 겪은 변화량, 이걸 바로 충격량이라고 해요. 아이가 받은 충격량이나 어른이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 그런데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 그 운동량이 B는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변함이 거의 없는 거지. 상대적으로 A는 무게가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큰 거죠. 자, 이렇게 둘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한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가 그럼 여기서 운동량을 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질량 곱하기 똑같은 충격량이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큰 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은 이제 운동량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력, 힘, 그리고 시간.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난 그 시간에 곳만큼으로 측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충격을 받았더라도 지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충격력을 크게 해주거나 시간을 길게 해주면 충격력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겠지. 충격량 증가. 그죠? 충격력과 시간을 크게 해주면 충격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런 예가 어디 있냐면, 자, 똑같은 공을 치더라도, 자, 야구 선수가 공을 친다고 했을 때, 자, 야구 선수가 공을 배트로 이제 치잖아요. 자, 배트로 뿅, 저 방망이로 공을 치는 거야, 이제. 공을 치는 거야. 어렵다. 자,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쳤을 때, 이 공에게 더 큰 충격량을 줘야 멀리 날아가겠지. 어차피 이 공의 질량 M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큰 충격량을 주면, 자, 충격량을 크게 변화시켜줘야 얘가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충격량을 크게 할 때 이 야구 선수, 이거 뭐라 그러니? 타자라 그러나요? 타자가 갖는 힘의 크기는 이 사람이 이제 최대한으로, 아무리 최대한으로 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대치에 달았어. 그럼 이 사람의 힘, 충격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충격량을 늘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지. 따라서 이 방망이와 공이 탁 하고 쳐졌을 때, 만났을 때, 이 방망이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라 공과 함께 길게 밀어주는 거예요. 다시. 자, 공을 칠 때 똑같은 충격력이니까, 이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니까, 공을 칠 때 요만큼만 공을 밀어주느냐. 1번. 공과 함께 더 길게 밀어주느냐. 2번. 요거에 따라서 이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1번, 이게 2번. 그래서 이렇게 공을 밀듯이 치는 이런 거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지 않나? follow through라고 하던데 영어로 쓰면 follow through. 네, 그래서 이걸 follow through. 네, follow through는 이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증가시킨 그런 예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대포인데요. 대포 어떻게 생겼나? 대포를 본 적이 없네. 자, 대포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니? 포신이라고 그러지. 포신. 자, 여기다가 대포 알을 넣고 대포를 빵 하고 쏠 때 이 포신의 길이가 이렇게 짧았을 때가 1번. 이걸 길게 해주면 이걸 이렇게 길게 해주면 이 대포가 쏘는 그 힘, 충격력은 똑같은데, 그죠? 충격력은 똑같은데 이렇게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1번일 때보다, 자, 1번은 공이 이렇게, 2번은 공이 더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뭐 팔로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것은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늘리는 경우에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빨대에다가 무엇인가를 넣어서 후 하고 불 때 이걸 포신의 길이에 이제 원리를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빨대 이렇게 원주민들은 요즘에 독화살도 쏘던데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화살이 되는 화살촉을 여기 물론 이렇게 해야지 밀리겠지. 자 이게 A 그 다음 여기다 놓고 했을 때가 B.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입으로 후 부는 거죠. 후 하고 불 때. 자, 어떤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겠어요? 그렇죠. 이 포신의 길이가 길 때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보다 B에 있을 때가 요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 시간 곱하기 후 부는 힘, 충격력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 넣고 부는 게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운동법칙 3법칙과 충격량을 관련지어서 설명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어차피 충격량이 정해져 있다면 이 충격력과 시간은 서로 반비례잖아. 우리 한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바닥에 달걀을 떨어뜨리는데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해보자. 시멘트 바닥. 달걀을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럴 때 이 중력의 크기와 요 마찰이 딱 그 충격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푹신한 방석을 깔아놨어. 푹신한 방석. 그리고 나서 달걀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을 좀 수정해 보자.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닿아서 쾅 하고 깨지겠죠? 그런데 지금 자, 그냥 떨어뜨린 경우, 그다음 방석을 깔아 놓은 경우, 방석을 깔아 놓으면 접촉은 일어났는데 이 달걀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요만큼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충격량은 좀 진한 색으로 써보자.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충격력. 이제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힘이라고 할게. 힘 곱하기 그렇죠. 작용한 시간. 여기서 시간은 어떻게 정리해 놓으면 좋으냐면 자, 닿는 그 순간부터 닿은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야. 이게 좀 개념이 중요하니까 닿은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닿자마자 멈추는 거잖아. 그지? 근데 B는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더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계란의 충격량은 같은데 A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힘을 F, 시간은 변화량이니까 델타 T라고 해보자.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아요. 아주 찰싹하고 깨져. 그래서 이때 충격량은 A나 B나 똑같으면서 A가 받는 힘이 크지. 힘이 커. 반면 B는 시간을 길게 확보하면서 힘이 작아지는 거야. 힘이. 이걸 숫자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충격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 달걀을 똑같은 거리에서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럼 100이라고 하는 충격량이 찰나에 탁 하고 깨졌을 때는 1초라고 했을 때 받는 힘은 100이죠. 고스란히 100이 다 오지. 그런데 시간을 자 2초로 늘려볼까요? 2초. 자, 푹신 하면서 2초에 떨어졌어. 이런 게 참 어렵지만 그러면 힘의 크기가 그렇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자, 이런 뭐 쿠션, 매트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A와 B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 자,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올 거야 아마. 자, 그리고 이렇게. X축이 시간, 그 다음 Y축은 이제 힘이죠, 힘. F, 힘. 이렇다고 했을 때 시멘트에 떨어진 A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짧았겠지. 여기부터 해서 시간이 짧았어. 그때 받은 힘은 크다. 그래서 힘과 시간을 곱하면 이게 바로 충격량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넓이, 이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금 달걀이 받은 충격량.
이때 힘은 여기 높은 힘에 해당이 되고 걸린 시간은 이렇게 그림 안에서 보면 처음 떨어졌을 때부터 부딪혔을 때까지가 델타 t다. 자, 그런데 방석을 깔게 되면 방석도 파란색으로 해보자. 자, 방석을 깔게 되면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시간이 2배로 길어졌다고 해보자. 그럼 힘은 어떻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자, 따라서 이때 받은 충격량, 그 충격량은 똑같아. 충격량은 똑같아서 넓이를 계산해 보면 똑같다. 그런데 방석을 깔아놓는 경우에 델타 t가 길어졌고 힘은 이렇게 작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게 B, 달걀을 B처럼 떨어뜨렸을 경우고 요게 A처럼 떨어뜨렸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딱딱한 바닥,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할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다음 B와 같은 경우는 뭐 쿠션을 이용해서 또는 매트 이런 걸 깔아서 충격력을 작게 해요. 힘을 작게 해주는 이런 원리로 이제 달걀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죠. 이걸 아주 많이 하면 달걀 깨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이걸 잘 활용하면 자기가 받는 힘을 줄일 수가 있어. 여러분 포수 봐봐, 포수. 자, 아까는 타자 얘기했는데 포수의 경우 날아오는 공을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잡을 때 그 글러브로 받는데 여기 이제 공이 닿았을 거야. 이렇게 닿았을 때 이 포수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손을 뒤로 뺀단 말이지. 손을 뒤로 빼. 그러면 얘가 닿는 순간부터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델타 t를 늘려서 힘 F를 줄이는 이러한 방법이 이제 포수가 공을 뒤로 빼면서 받는 이런 방법이 될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매트를 이용한 것처럼 뭐 에어백도 그렇겠죠. 에어매트. 또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할 때 그 끈을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끈이라고 그러면 되나? 그 번지 점프의 끈이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 게 아니라 끝에 신축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살짝 늘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튕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서 그 사람이 받는 충격력, 힘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번지점프의 끈도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충격량 자체를 크게 하는 데는 뭐 힘과 시간이 커지면 충격량 자체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고,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어떤 장치, 내가 받는 힘을 줄이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충격량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